어린 창암은 자나 깨나 글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 급제를 하여 양반이 될 꿈이 있었지요. 관직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일 큰 꿈이었지만 현장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목격한 후맥이 다 풀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양반과 상놈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을 꾸는 동학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창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동학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군수들의 횡포로 굶주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농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 동학을 찾아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관 군수들의 가혹한 세금 징수와 잦은 흉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농민들의 항의가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농민 대부분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집에 있는 방망이나 낫을 가져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양반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조선 정부는 농민군을 직접 제압하기 어려워 청나라에 군사 파병 요청을 하였고 일본군까지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이때 동학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면서 다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군들은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예 눌러앉았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참혹한 일을 저질렀고 조선인들의 머리까지 단발로 강제로 잘랐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조선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청년 창수는 일본 세력에 대한 분노와 항일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포갑이 심해지면서 김군은 인천에서 의경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국밥집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범인이라면 천인공노할 죄의 명분으로 처단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맞춰 김군은 단번에 그 남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러 때려 죽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찌다였습니다. 곧바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김군은 사형위기까지 갔으나 항일이거 인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으로 인해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김군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조선에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중국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1919년 6월 김군은 상하이에 도착을 하니 이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동영과 안창호 선생과 여운형 등의 많은 동지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백범 김구의 임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정식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장군은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일본군이
두만강을 건너 봉오동 계곡으로 오게끔 유인하여 결국 일본군들은 꼼짝없이 당하였습니다. 일본군들은 봉오동 전투에서 완전 참패 후 다시 추격해왔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백두산을 거쳐 청산리까지 유인하여 잠복하며 한꺼번에 일본군들을 덮쳐 대대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두 전투는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였습니다. 두 대첩의 승전보가 전해졌을 때만 해도 백범 김구는 독립이 가까워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안에서는 그동안 갈등과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집요한 추적에 독립군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1931년대에 김구가 머물던 임시정부 사무실에 이봉창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이봉창을 의심하였지만 나는 일본 천황을 죽여 조국의 원한을 갚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김구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1931년 1월 1일 이봉창은 김구가 건네준 폭탄 2개를 가지고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월 8일 천황이 등장하는 양위식 자리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진다는 건 전례 없는 의거였습니다. 이봉창은 민족 정신에 불씨를 붙인 사람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봉창의 독립운동은 제2막을 여는 기폭제였습니다. 4개월 후 23세의 청년은 무작정 김구를 찾아왔습니다. 김구는 이 청년에게서 스파이가 아닌지 일심하였지만 진정한 결심을 잃고 이봉창에 의해 또 한 명의 투사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때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서 히로히토 생일 겸 상하이 점령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최고위 장성군이 즉사하고 다수 일본 고위 관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으로 이송되면서 사형 직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두 청년의 의거는 위열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조선 청년의 기계를 세계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 소식과 함께 백범 김구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갈라진 대한민국의 통일정부 수립에 노력하였지요. 1948년 김규식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하였습니다. 김일성의 극진한 환대로 보였지만 진짜 속내는 북한 단독 정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한으로 와서 더 강하게 통일운동을 돌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도 남한 단독 정권을 원하지만 끝까지 김구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 김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의식을 연이어 연설을 하지만 분단된 조국이 기정사실에 대해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로 이어진 조국을 보고 싶다. 남과 북의 울음을 끌어안고 다시 한 나라가 되는 그날을 보고 싶다. 첫째도 둘째도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외쳤던 백범 김구 선생을 기억하겠습니다.